또 하나의 규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됐습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오늘 그 8월 12일이에요. 예, 지금 예고됐던 대로 오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적용 시점이라던가 적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그냥 그 전에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강의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 바뀔 거다. 라고 여러 번 제가 이제 강의에서 좀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이 지금 11시 40분이에요. 예, 11시 40분인데 11시에 지금 국토부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가 녹화를 해서 오늘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지금 이 보도자료가 지금 이제 11시 지금 40분이거든요. 11시 40분인데 오늘 보도자료가 11시에 지금 보도자료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나왔는데 이 자료는 여러분들 그 국토부에 이제 보도자료 쪽으로 이제 가시면요. 예, 다 누구든지 다 이제 받아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이제 이 보도자료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이 이제 좀 이제 개선이 되었나, 좀 바뀌었나, 이제 보면은, 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지정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이 완화라는 게 우리한테 나쁜 거예요. 예, 투자자한테 나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정 요건, 그러니까 지정을 쉽게 지금 해줬다라는 거죠. 지정을 쉽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도 원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냥 원래 법에는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 도정법 사업으로 인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최초로 관리 처분을 신청하는 단지로 원래는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으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범위를 확대시켰죠. 예,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얘 하나로만 안 나올 거다. 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 예상대로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내가 뭐 병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취업으로 인한 아니면은 외국 이주로 인한 이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이런 것들도 이제 한국주택 LH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및 후분양 기준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강화시키냐? 지금은 이제 수도권 지역의 공공분양 택지에 대해서 거주 기간이 있거든요. 지금 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전매 제한 기간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거주 기간도 민간 택지에 거주 의무 기간도요, 민간 택지에 적용시키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건데, 몇 년? 5년 동안 거주해야 돼요. 5년 동안. 예. 자, 요런 내용들이 이번에 지금 나온 내용이고요. 더 자세한 이제 적용 시기라던가, 아니면은 범위라던가 어떤 지역에 할 것인가는 10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서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도입 배경을 한번 볼게요. 예, 도입 배경을 보면 간단하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예, 집값이 폭등을 했죠. 예. 5월 달 이후에 집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예,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도 지난 이제 9.13 대책 이전 가격으로 회복을 했고요. 자, 재건축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는 주변 아파트 가격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겠네? 이러면서 또 신규 아파트 가격이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을 보면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다. 그래서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서 집값 상승을 촉발한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라고 지금 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거죠. 내용 한번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대한 지정 요건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는 쉽게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기존의 주택
주택법에 나온 시행령보다도 더 쉽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어떤 게 바뀌었느냐? 어떤 게 바뀌었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행 주택 시행령에는 현행법으로는요.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이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택 요건 있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필수 요건을 완화를 시켜줬어요. 자, 뭐예요?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자, 우리 지금 직원도 지금 이렇게 놀랬는데, 자, 투기가열지구. 자, 서울시 전역의 투기가열지구입니다. 네. 자, 투기가열지구로 이제 지정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양 가격을 보면 여기는 이제 둘 다 똑같고요. 지금 이거는 다 우리 지금 충족하잖아요. 지금 다, 그죠? 이 주택거래량은 지금 사실 좀 줄어들었죠. 예, 주택거래량은. 근데 지금 이제 청약률이 지금 상당히 좀 높죠. 예, 근데 자, 그 다음에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자, 여기 똑같은데요. 직전 12개월의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 똑같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 만약에 그 시군구의 분양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단위로 보면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 지역, 그러니까 더 범위를 확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에 만약에 범위가 없으면은 시로 가는 거,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뭐 어떤 자치구에 없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로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토로 개선한다. 야, 지정이 상당히 쉽게 만들어놨죠, 그렇죠? 예, 요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지정 요건이 지금 많이 완화가 된 겁니다. 예, 지정 요건이 상당히 쉽게 만들어놨죠. 지정하기가 쉽게. 예. 자, 그래서 요게 좀 내용이 달라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시점을 개선하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죠. 자, 적용 시점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시에는요, 일반 주택사업, 그러니까 민간사업, 그러니까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민간 뭐 시행사에서 땅을 매입해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 공고일은 원래 그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예요. 예, 여기는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이 뭐 관리 처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대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이제 강남 3구 쪽에 뭐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중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 끝낸 데 있거든요. 지금 이주하고 있는 데들. 그럼 이런 데들은 후분양으로 가게 돼버리면은 분양가 상한제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집값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도 후분양으로 가면서 분양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범위를 지금 확대시킨 겁니다. 어떻게 확대시켰어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일반 민간에서 시행사가 시행을 하는 아파트 단지처럼 어떻게 해요? 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상당히 확대시킨 거죠. 범위를.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전매 제한 기간 제가 연장될 거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원인이 뭐냐. 자, 현재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3, 4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분양받고 입주하면은 거의 매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기 시대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약자들은 투기 수요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점제로 좀 들어가잖아요. 예, 가점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뭐 그렇습니다. 예, 투기 수요보다는 무주택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무주택자들이 지금 못 들어오게끔 중도금대출이나 이런 거를 좀 풀어줘야지. 요거는 조금 하여튼 뭐 어찌됐든 그래서 이 단기적인 시대 차익을 막기 위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지금 연장을 시킨 겁니다. 자, 연장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냐. 자,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를 했는데, 자, 지금 이제 공공택지 내 그러니까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도 똑같이 지금 이번에 확대를 시킬 겁니다. 자, 어떻게 확대를 시키냐. 자, 지금은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자,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100% 이상이면 3년이고요. 그 다음에 85에서 100%는 4년,
70에서 85%는 6년, 70% 미만은 8년이거든요. 자,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요것보다 좀 낮았죠. 요것보다 좀 낮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투기가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 투기가열지구 같은, 지금 서울시 전역에 투기가열지구잖아요. 지금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똑같이 가겠다라는 거죠. 5년, 8년, 10년.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걸로 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주변 시세보다 사실 분양가 상한제 도입되면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의 80% 이하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10년 동안 내가 분양을 받았으면 10년 동안 못 팔아먹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민간 택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도입되면 80% 이하로 분양가가 정해지겠죠. 예. 그러려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또한 근데 분양을 받은 사람 중에 불가피한 거 뭐예요? 근무나 생업이나 질병, 취약, 결혼으로 인한 이전이라던가 상속주택으로 인한 이전 아니면 해외 체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불가피하게 매각을 하면 LH에서 매입을 해주겠다 이거죠. 어떻게 매입을 해요? 분양가에 평균 예금 이자율 쳐줘서. 자, 여기죠. 입주금의 1년 만기 은행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 지금은 얼마예요? 연 2%가 안 되네요. 그럼 분양가 5억에 받았으면 5억에 받았다가 내가 1년 있다 팔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5억 1천에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인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인 경우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요. 자, 그래서 10년인 경우에는 6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입주금 플러스 은행 정기 예금 이자율, 아까 지금 2019년도는 1.97%, 2%가 안 됩니다. 이거를 주고 매입을 하고 6년 이후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매입 금액을 좀 상향시켜 주겠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지비 산정 기준을 좀 객관화 시키겠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산정 등에 대한 관한 규칙을 개정시키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 택지비 산정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래서 좀 이제 분양가 심사가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분양가를 더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죠. 단순합니다. 예,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요거는 저도 지금 예상을 못했던 건데, 자, 여러분 이제 지금 만약에 후분양으로 간다라는 거는요. 자, 최근에 이제 가천에서 후분양으로 갔잖아요. 선분양을 안 가고 후분양을 간다라는 거는 지금 선분양으로 가게 되면 분양가가 너무 낮으니까 후분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후분양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분양보증 심사라든가 이런 거를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후분양을 막을 수 있는, 후분양가에 대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분양가를 높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가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게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공정률의 한 50% 정도면은 후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점도 지상층에 대한 골조공사 완료, 그러니까 전체 공정률을 보면 약 80% 수준으로 개정키로 하였다. 단 이 경우에도 등록사업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우리가 후분양을 가기 위해서는요. 자, 만약에 A라는 건설사가 시공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후분양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B라는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대보증을 받아서 후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필요로 하겠다라고 지금 개정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후분양하는 단지들에 대한 압박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바뀔 내용들, 지금 이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바뀔 내용들, 제가 좀 이제 오늘 여기 살펴드렸는데, 아마 제가 제일 빠르게 좀 살펴드렸을 거예요. 예, 살펴드렸는데, 자, 이렇게 지금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도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민간 택지에서의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자, 왜 수도권 지역에,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계속 이렇게 틈만 나면,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가격이 오를까요?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요,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주택을 원하냐면,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는 주택을 계속적으로 양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외곽에는 공급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주택이 필요한 게 양질의 주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양질의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도심의 주택을 원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면, 자,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을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공급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 번 느꼈잖아요. 여러 번 우리가 경험도 해보고요. 공급이 안 되면 나중에 또 폭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인 처방만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격도 더 많이 올라버리고요. 예. 자, 어찌됐든 오늘은 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세부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이제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좀 이해가 좀 잘 되셨으면 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